백사실 계곡 생태탐방 이야기 1편에서는 백사실 계곡과 백석동천을 소개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들은 서울에 어떻게 이런 비경이 숨어 있느냐 하면서 의아해하는 반응과 식물들의 재미난 이야기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백사실 계곡 생태탐방 이야기 2편으로 숨겨진 그들의 사생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생태탐방을 하면서 만나본 식물들의 못다한 이야기, 즉 그들의 비밀과 사생활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식물은 별꽃이라는 식물인데요. 이번에 탐방할 때는 제가 쇠별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별꽃과 쇠별꽃의 차이는 암술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암술대가 3개로 갈라져 있으면 별꽃이고 5개로 갈라져 있으면 쇠별꽃인데, 현장에서는 돋보기가 없어 암술대 확인이 곤란했으며 3, 4월에 꽃이 피는 별꽃에 비해 늦게까지 꽃이 피어 있어 쇠별꽃이라고 설명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꽃사진을 확대해 보니 암술대가 3개로 갈라져 있어 별꽃으로 동정되었기에 이 영상을 빌어 환생 플러스 회원들께 쇠별꽃으로 설명드린 식물은 별꽃이었다고 정정해 드립니다. 별꽃은 석죽과의 2해살이 초본류로 흰색의 작은 꽃이 피고 꽃잎은 2개로 갈라져 10개로 보이지만 실은 5개로 되어 있으며, 꽃잎이 5개로 별을 닮았다 하여 별꽃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꽃말은 추억이라고 하는데, 백사실 계곡에서 잘못 해설한 추억이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계곡을 오르는 중간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호박이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셨거나 호박꽃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박이나 수박, 참외 등 박과채소는 암꽃과 수꽃이 다르게 피는 암수 딴꽃인 자웅이화이며,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피고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열매가 열리는 반면, 이 박과채소는 열매가 열린 후 수정이 이루어지며,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열매가 자라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꽃 아래에 호박이 열려 있으면 암꽃이고, 호박이 열려 있지 않은 채 꽃이 핀 것은 수꽃입니다. 꽃의 안쪽을 보면 암술과 수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박과채소는 벌 등 곤충들이 꽃가루를 날라다가 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곤충이 오지 못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텃밭에서 호박을 재배하신다면 장마철에 수꽃을 하나 잘라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혀주면 인공수정이 되어 호박이 떨어지지 않고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으로 이런 곳에서 잘 자라는 역귀와 고마리를 소개합니다. 이 두 식물들은 친한 친구로 물이 흐르는 도랑이나 습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물을 정화시키는 수질 정화식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귀는 마디풀과의 1해살이 초본류로 잎은 좁고 긴 편이며 가을에 화려한 적색을 띠는데, 7월에서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송이 모양으로 황록색이지만 끝부분이 적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는 곳은 불안정한 하천이나 개울가에 흐르는 물살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땅에서 일시적으로 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개체가 발화해 군락을 이루며 사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고마리로, 고마리는 마디풀과의 1해살이 초본류로 양지바른 들이나 냇가에서 자랍니다. 잎 모양이 방패처럼 생겼으며 3갈래로 갈라지는데, 가운데 잎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양쪽 잎은 대층을 이룹니다. 8, 9월에 가지 끝에 연분홍색 또는 흰색의 꽃이 뭉쳐서 피며 수술은 8개, 암술대는 3개입니다. 역귀와 고마리는 거의 붙어 다니며 서식하기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같은 식물로 취급하는 수가 있으나, 잎을 보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탐방 도중 일행들과 간식을 먹고 일어서려는데 가시가 달린 작은 나무가 옆에 있어 소개합니다. 보이는 나무는 산초나무인데요. 운양과의 키가 작은 나무로 암수가 따로 있는 자웅이주이며 줄기에 가시가 있고 독특한 향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에 걸쳐 가지 끝에 연한 노란색의 꽃이 열리며 숫꽃은 꽃잎 밖으로 5개의 수술이 나와 있고 암꽃은 암술머리가 3갈래로 갈라진 1개의 암술이 있습니다. 열매는 10월에 갈색으로 익으며 완전히 여물지 않은 어린 열매를 이용하여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하며 완숙된 열매로 산초 기름도 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피나무는 운양과의 키가 작은 나무로 산의 중턱이나 골짜기 등 그런 곳에서 자라며 잎자루 밑에 한 쌍의 가시가 달리고 5, 6월에 노란색의 꽃이 피며 열매는 9월에 붉게 익고 종자는 검은색을 띱니다. 열매는 향신료로 사용하는데 제피라고 부르며 추어탕 먹을 때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첨가하는 게 이 나무의 열매를 갈아 만든 제피가루입니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겉으로 보아서는 구분이 가지 않으나 가시의 배열이 산초나무는 어긋나기로 초피나무는 마주나기로 달려있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사실계곡과 백석동천의 생태 탐방에서 알아본 식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별꽃과 수별꽃의 구분과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호박이 열리는 과정을 알아보았고, 유사하지만 다른 식물로 개울가에서 살아가는 역귀와 고마리의 생활상과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유사점과 다른 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망초와 개망초의 구분, 또한 건들면 툭 터져버리는 봉선화의 번식 방법, 그리고 며느리 배꼽과 며느리 미식개의 차이점 등 다양한 식물들을 알아보았지만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것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하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